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고프TV 조현일입니다. 자, 벌써 3월 중순이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NBA 정규 시즌도 한 달이 채 남지 않았고요. 각 팀당 뭐 한 14경기, 한 15경기 이 정도씩 남겨두고 있습니다. 참 시간이 빠르죠. 정말 2, 4호 시즌 갓 시작한 것 같은데 자, 어느덧 3월 중순이고 정규 시즌도 막바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동부 컨퍼런스는 순위가 어느 정도 좀 고착화되어 있는 느낌인데 물론 뭐 밀워키, 인디애나, 디트로이트가 싸우고 있긴 합니다만 서부 컨퍼런스는 뭐 그야말로 하루 자고 일어나면 순위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을 만큼 요동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서부 컨퍼런스 뭐 오클라호마 시티 선더처럼 사실상 1위를 확정한 구단을 제외하고 순위 변동이 일어날 만한 팀들의 후반기 성적 그리고 남아있는 일정들을 한번 싹 정리해봤습니다. 자, 휴스턴 로켓츠 먼저 살펴볼까요? 성적은 굉장히 좋은데 화제성은 떨어지죠. 뭐 예전에는 하킴 올라주원,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뭐 스티브 프랜치스, 뭐 트레이시 맥그레디 이런 선수들이 뛸 때는 또 인기가 많았는데 지금은 뭐 알프렌 생곤, 제일런 그린 굉장히 화려한 선수들이 많습니다만 상대적으로 화제성은 좀 떨어집니다. 자, 하지만 굉장히 내실 있는 경기를 펼치고 있어요. 자, 후반기 성적 14경기 117.4득점, 가장 최근 경기는 필라델피아전 졸전을 펼쳤지만 결국 연장 가서 이겼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젊은 선수들에게 오히려 더 큰 자양분이 될 수 있고요. 10승 4패로 좋은 성과를 내고 있고 야투 3점, 자유투가 좀 문제입니다. 자유투 확률이 좀 떨어져 있는데 대신에 뭐 리바운드, 어시스트 수치 전부 다 준수하고요. 턴오버가 14개니까 어시스트가 턴오버보다 10개 이상 많습니다. 굉장히 좋은 수치죠. 그리고 스틸 6.4개, 블락 4.9개, 득실점 마진이 무려 플러스 6.3점입니다. 상당히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거죠. 그 덕분에 44승 25패로 현재 서부 컨퍼런스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제 잔여 스케줄이 굉장히 중요하죠. 잔여 스케줄. 휴스턴 로켓츠가 13경기를 남겨두고 있는데 일단 올랜도와 마이애미, 플로리다 원정을 갑니다. 다행히 휴스턴도 남부에 있잖아요. 서부와 동부 컨퍼런스로 나눠 있는 NBA지만 휴스턴 로켓츠가 텍사스주 남부기 때문에 플로리다까지는 뭐 생각보다 그렇게 멀진 않습니다. 그리고 플로리다 2연전만 펼치고 다시 홈으로 돌아오는 그런 일정이죠. 그래서 살펴보면 올랜도, 마이애미 원정을 치르고 또 홈으로 돌아와서 덴버, 애틀란타 만납니다. 그 다음에 원정 3연전 유타, 피닉스, 레이커스. 이때가 좀 중요하겠죠. 2승 1패가 또 필요한 시점이고 그리고 다시 홈으로 와서 유타와 썬더를 만납니다.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는 4월 5일 정도면 어느 정도 주전들을 또 좀 안배하면서 그렇게 뛰는 시점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후에 캘리포니아로 떠납니다. 그래서 골든스테이트 만나고 LA 클리퍼스, LA 레이커스 요 세 팀과의 3연전이 가장 중요하겠죠. 휴스턴 로켓츠의 성적에 끝까지 골든스테이트, 클리퍼스, 레이커스는 순위 싸움을 위해서 싸울 거니 100% 전력으로 맞붙는 3연전이 될 거고요. 홈으로 돌아와서 정규 시즌 최종일에 덴버 너게츠와 맞닥뜨립니다.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뭐 엄청나게 스케줄이 용이하진 않아요. 대부분이 5할 승률 이상입니다. 그리고 현재 휴스턴 로켓츠가 2위를 달리고 있지만 덴버 너게츠와는 승차가 없고 그리고 LA 레이커스와는 승차가 한 경기, 멤피스도 마찬가지고 최대 2위, 그 다음에 최저 5위까지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서 휴스턴 로켓츠는 매 경기 갈 길이 바쁩니다만 후반기 10승 4패 성과가 좋고 현재까지 7연승 중입니다. 자, 그 다음에 덴버 너게츠 한번 볼까요? 네, 덴버 너게츠 가장 최근 경기는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전이었고 승리를 따냈습니다. 그것도 니콜라 요키치, 저말 머레이, 크리스찬 브라운 3명의 주전 없이 따낸 승리였고요. 14경기 8승 6패 뭐 성과가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워싱턴 위저즈에게 지기도 했었고 정말 알 수 없는 행보 연속인데 득점은 무려 119.6득점이고요. 야투 3점 전부 다 순도가 훌륭합니다. 그렇다면 왜 8승 6패밖에 되지 않을까요? 수비죠, 수비가 문제입니다. 리바운드도 45.7개, 그 다음에 수비 리바운드 전체 3위, 어시스트 1위 30.6개, 턴오버보다 어시스트가 2배 이상이 많아요. 어마어마하죠. 그 다음에 허슬 수치는 12.1인데 득실 마진은 오히려 마이너스. 결국 수비가 문제라는 거죠. 44승 25패로 휴스턴 로켓츠와 성과가 똑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3월 24일 휴스턴 도요타 센터에서 열리는 휴스턴 로켓츠와 덴버 너게츠의 이 경기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그리고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와의 경기를 시작으로 LA 갔다가 레이커스 만나고 포틀랜드, 다시 휴스턴. 이동거리가 상당합니다. 포틀랜드에서 휴스턴은 그냥 동부에서 서부 가는 거예요. 상당히 좀 피로도가 쌓여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휴스턴에서 경기를 펼치고 본인들 홈으로 가서 시카고 만납니다. 와, 진짜 피곤해 죽는 일정이에요.
20일부터 25일까지니까 6일 아니에요. 6일 동안 4경기입니다. 굉장히 피곤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하루 쉬고 미러키, 또 하루 쉬고 유타, 퐁당퐁당 일정입니다. 그 다음에 휴식을 제법 취하고 본인들을 때려잡는 미네소타를 만나죠. 와, 이거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지금 덴버는 미네소타만 만나면, 제이드 맥데니엘스만 만나면 완전히 영혼까지 털리고 있고요. 그리고 백투백으로 샌안토니오 만난 이후에 잠깐 골든스테이트 원정 갔다가 다시 홈으로 와서 인디애나 만나고 또 세크라멘토로 짐 싸고 다시 홈으로 멤피스 왔다가 또 휴스턴으로 가. 와, 진짜 대피곤하겠는데요. 네, 그 7일 인디애나를 만나고 10일 세크라멘토 가는 건 오케이야. 중간에 이틀 쉬니까. 그런데 짐 쌌다, 풀었다, 비행기 탔다가 또 버스 타고 갔다가 저런 일정이 최악이야. 차라리 원정 연전이 낫지. 야, 그렇기 때문에 덴버 너게츠의 후반기 일정도 휴스턴 롯데츠 못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24일 휴스턴과의 맞대결, 그 다음에 본인들의 일진 담당인 4월 2일 미네소타와의 경기, 요 두 게임은 꼭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레이커스입니다. 42승 25패고요. 현재 다른 팀들에 비해서 한 2경기 정도를 덜 치렀습니다. 그리고 현재 덴버 너게츠 휴스턴과의 승차는 1경기이기 때문에 2위까지도 가능하고, 떨어져봤자 그래도 저는 5위가 최저점일 것 같아요. 자, 15경기 10승 5패. 르브론 제임스가 장기간 빠져있고 하치무라는 계정 휴업이고요. 부상자가 많았다는 측면에서 저는 나빼드라고 봅니다. 야투 46, 3점 35.4%고 리바운드 45.4개. 어시스트와 턴오버 비율이 뭐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실책보다 10개 이상의 어시스트를 뿌리고 있고, 스토커는 12.7개입니다. 득실 마진 플러스 4.6점. 그런데 뭐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일정이 녹록진 않아요. 일단 덴버 너게츠를 만나고, 네, 그리고 미러키와 백투백입니다. 그러니까 미러키 같은 경우에는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도 그렇고 레이커스도 그렇고 백투백 세트 두 번째 경기로 만나는 뭐 행운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 일정이 용이함이 있고요. 그리고 시카고를 만난 이후에 미국 중부로 떠납니다. 올랜도, 인디애나, 시카고를 만나는데 요게 4일 동안 3경기예요. 아주 피곤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시카고 중부에서 내려와서 멤피스와의 원정을 끝으로 다시 홈으로 옵니다. 일정이 쉽지가 않죠. 그리고 나서 휴스턴 로켓츠,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뉴올리언스를 만나는데 요것도 4일 동안 3경기. 하지만 뉴올리언스는 트레이 머피 3세가 시즌 아웃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요 3연전은 충분히 또 2승 1패를 목표로 가져갈 만하고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미국 중남부로 떠납니다. 썬더와 2연전. 하지만 썬더는 이때 힘을 빼고 나설 가능성이 좀 있죠. 그리고 나서 댈러스 원정에서 원정 연전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에 순위 싸움 펼치는 휴스턴 로켓츠와의 4월 12일 경기가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서로 시드를 몇 번을 차지할지에 대한 눈치 싸움도 시작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나서 포틀랜드 원정에서 이번 시즌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르브론 제임스의 복귀 시점, 합류 시점이 궁금하긴 하고요. 루이 하치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이커스는 결국 하치무라, 르브론 제임스가 돌아왔을 때 100% 전력이잖아요. 지금 나머지 선수들은 뭐 죄다 또 건재하니까 요때가 진정한 레이커스의 시작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멤피스 그리즐리스입니다. 멤피스는 현재 레이커스와 성적이 똑같습니다. 승차가. 다만 승률에서 지금 4리가 떨어져서 전체 5위인데 후반기 성적이 좋지 못해요. 7승 8패입니다. 자, 그 탓에 서부 컨퍼런스 2번 시드를 계속 유지하다가 쭉쭉 떨어지더니 지금은 5번 시드입니다. 자, 야투 47.1%, 120.5득점. 공격은 오케이인데 수비가 문제예요. 그 다음에 3점이 잘 안 들어갑니다. 33.5%. 자유투는 굉장히 훌륭하고, 그 다음에 리바운드, 어시스트, 턴오버 오케이. 스틸과 블락은 스토커 합이 무려 14.1이니까 좋죠. 그런데 120.5점 넣는 동안 120.5점 내주다 보니까 결국에는 큰 이득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43승 26패로 서부 5위. 현 시점에서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와 승차가 3경기 반이기 때문에 6위 아래쪽으로 떨어질 일은 웬만해서는 없을 겁니다. 다만 자모란트가 계속 출전과 결장을 반복하고 있고, 자렌 잭슨 주니어가 부상에서 돌아와서 조금은 페이스가 떨어져 있어요. 네, 그런 측면을 놓고 봤을 때 이 일정들도 쉽지 않죠. 한번 볼게요. 포틀랜드, 클리퍼스, 유타, 썬더. 굉장히 피곤한 원정 4연전입니다. 그쵸? 그리고 홈으로 돌아와서 하루 쉬고 레이커스 만나고요. 하루 쉬고 보스턴 만납니다. 물론 보스턴이 얼마나 힘을 주고 나설지는 모르겠지만 홈으로 돌아왔는데 레이커스, 보스턴, 골든스테이트를 만나는 이 일정이 좋다고 볼 수는 없죠. 특히나 레이커스나 골든스테이트는 뭐 승리를 위해서 혈안이 돼 있고, 그리고 다시 동부 원정을 갑니다. 마이애미 갔다가
디트로이트까지 가는군요. 예, 마이애미에서 플로리다에서 디트로이트면 남부에서 저 위까지 가는 거야. 대피곤합니다. 하루 휴식이 있지만. 그리고 다행히 이틀을 쉬고 샬럿 원정. 예, 그리고 홈으로 돌아와서 미네소타, 다시 비행기 타고 덴버, 그 다음에 홈으로 돌아와서 댈러스. 일정이 녹록지가 않네요. 결국 멤피스는 2번 시드의 가능성을 저는 높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 이후로 레이커스와의 맞대결이 뭐 있긴 합니다만 또 덴버와의 맞대결도 있고, 그런데 덴버 원정이고 또 휴스턴 로켓츠는 더 이상 만나지 않아요. 그렇다면 남아있는 13경기에서 뭐 8승 5패 9승 4패 정도는 해야 위쪽 팀들을 다 끌어내리고 2위로 갈 텐데, 저는 최근 부진 때문에 2위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라가봤자 4번 시드 아니면 이대로 5번 시드의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골든스테이트입니다. 골든스테이트의 후반기 성적 잘 나가다가 덴버 너겟츠에게 졌죠. 하지만 11승 2패로 여전히 성적은 훌륭합니다. 119.8득점, 야투 48, 3점 37.5, 자유투 82.3. 전체적으로는 뭐 버틀러 합류 이전보다는 훨씬 좋아졌죠. 자, 리바운드는 44.8개, 어시스트 개수도 더 늘었습니다. 버틀러라는 좋은 링커가 들어오면서 지금 어시스트와 실책 비율이 팀이 2대2를 훌쩍 넘기죠. 네, 그리고 스토크도 15.5개, 득실 마진 플러스 11.5점. 1견 엄청나 보이긴 합니다만 이제부터 또 한번 지켜봐야죠. 원정 5연전부터 시작으로. 39승 29패 서부 6위고요. 현재 스테픈 커리가 허리 통증에 시달리고 있는데 포젬스키가 곧 돌아옵니다. 그렇다면 전력은 100% 가동이 가능해요. 자, 일단 당장 밀워키 벅스와의 오늘 경기, 요게 관건이죠. 백투백 세트 두 번째 경기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나서 토론토를 만나고 이후에 원정 5연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쭉 남부죠. 남부인데 마지막 원정 마무리가 LA 레이커스입니다. 그래서 원정 6연전인데 여기서 4승 2패 한다면 저는 나쁘지 않다. 합리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다. 5승 1패면 베스트다. 6전 전승은 어렵다. 그렇다면 최소 4승은 거둬야 되고 3승 3패면 6번 시드가 좀 위협을 받을 수 있죠. 잡아야 될 팀을 딱 잡으면서 4승 2패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원정 연전을 끝내고 돌아오자마자 또 덴버 만납니다. 지금 덴버를 상대로 워리어스가 9연패예요. 9연패. 그리고 이때는 뭐 요키치나 머레이가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다면 굉장히 피곤한 그런 경기를 펼칠 수밖에 없습니다. 원정 6연전을 끝내고 왔는데 그게 백투백이고 상대가 또 덴버예요. 그 다음에 또 휴스턴을 만납니다. 엘리트 팀들을 만나게 되죠. 갑자기 일정의 난이도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나서 가깝긴 합니다만 피닉스 원정 갔다가 다시 홈으로 와서 샌안토니오, 다시 포틀랜드 위로 올라갔다가 클리퍼스로 마무리됩니다.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일정이 마냥 쉽지는 않아요. 일단 원정 6연전이라는 것 자체가 피로도를 동반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원정 긴 연전을 끝내고 돌아왔을 때 어떤 팀과 만나느냐도 중요한데, 덴버와 휴스턴이라면 이 역시도 좀 긴장이 될 수밖에 없는 일정입니다. 자,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39승 29패, 지난 시즌 46승 36패인데 과연 50승을 달성할 수 있을지.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밀워키와의 오늘 경기 승부도 있지만 원정 6연전을 어떻게 마치느냐가 대단히 큰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미네소타입니다. 네, 미네소타 후반기 성적만 놓고 보면 9승 5패고요. 한때 긴 연승 달렸지만 인디애나에게 지면서 연승을 마감했습니다. 120점 넘게 넣고 있고요. 일단 단테 디빈첸조, 줄리어스 랜들, 그 다음에 루디 고베어의 복귀가 공수 양면에서 아주 큰 힘이 되고 있어요. 다만 리바운드 개수는 좀 떨어지는 편이고 실책이 적습니다. 대신 아주 훌륭한 볼키퍼들, 그 다음에 메인 볼핸들러들이 많다 보니까 턴오버는 난 12개고요. 3점도 38.2% 훌륭합니다. 득실점 마진 플러스 6.9점이니까 또 이것도 나빼드죠. 자, 40승 30패로 현재 서부 7위인데 좀 불리한 점이 있다면 경기를 많이 치렀어요. 벌써 70경기를 치렀습니다. NBA 팀들 가운데 가장 많은 게임을 이미 소화했어요. 결국에는 게임을 많이 소화했다는 건 더 많이 남아있는 팀들에 비해서 불리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일정을 살펴보면 뉴올리언스와 2연전입니다. 이거 완전 땡큐죠. 왜냐하면 뉴올리언스가 약하기도 하지만 트레이 머피 3세라는 아주 훌륭한 공격 옵션이 부상 때문에 시즌을 접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인디애나 페이서스 원정 살짝 한 게임 치르고, 그리고 홈으로 와서 피닉스 디트로이트를 만나고요. 그 다음에 원정 5연전이 관건이죠. 덴버, 브루클린, 필라델피아, 밀워키, 멤피스니까 여기서 3승 2패 거둔다면 나빼드고요. 4승 1패를 거둔다면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를 끌어내릴 여지가 충분하죠. 그리고 홈으로 돌아와서 유타로 마무리합니다. 브루클린과 유타.
그러니까 남아있는 일정 자체가 미네소타가 원정 5연전이 있긴 하지만 여기에 브루클린 끼어 있고 필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브루클린 유타면 뉴올리언스까지 6승 정도를 뭐 꽁으로 한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자 뉴올리언스 2번, 그렇죠? 브루클린 2번, 그 다음에 유타 재즈 1번이니까 6승이 아니라 5승이겠네요. 이 5승 정도를 그냥 힘들이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그렇다면 미네소타가 지금 저희가 앞서 소개해드렸던 팀들 가운데는 가장 스케줄이 좀 용이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부상자들이 다 돌아왔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랜들, 디빈첸저, 고베어가 모두 뛸 수 있기 때문에 크리스 핀치 감독이 시즌 초반에 가져갔던 그런 좁은 로테이션은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선수들이 빠졌을 때 워낙 그 잇몸들이 잘해줬기 때문에 그 선수들에 대한 동기부여도 함께 심어주면서 전체적인 로스터가 두껍지 않을까, 두꺼워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LA 클리퍼스입니다. 여기 있을 팀이 아니지만 현재 8위고요. 38승 30패. 미네소타보다 2경기를 덜 치렀습니다. 자, 14경기 성적은 7승 7패인데 그래도 노만 파웰이 돌아왔어요. 제임스 하든 제2의 전성기고요. 카와이 레너드 백투백 세트 두 번째 경기 빼고는 다 뜁니다. 이비차 주바치라는 또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빅맨도 있고 득점력이 많이 떨어져 있긴 했어요. 113.1득점, 야투가 48.8%, 3점이 36.5%였고요. 그리고 리바운드 개수는 좀 보완이 필요하죠. 41.6개니까 어시스트와 실책 비율은 나쁘지 않고 스틸과 블락, 허슬 지수는 총 14개였습니다. 득실점 마진은 플러스 3.2점인데 남아있는 일정이 좀 만만치가 않아요. 한번 살펴보면 클리블랜드, 그리고 멤피스, 오클라호마 시티 선더 이 3연전이 쉽지 않죠. 그리고 나서 동부로 떠납니다. 뉴욕과 브루클린을 만나고요. 자, 그 다음에 클리블랜드 그리고 올랜도. 네, 뉴욕과 브루클린 사이에는 휴식일이 있습니다. 클리블랜드도 있긴 합니다만 클리블랜드와 올랜도를 백투백으로 만나는 일정은 쉽지 않죠. 네, 특히나 올랜도전에 레너드가 결장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홈으로 돌아와서 뉴올리언스와 댈러스를 만납니다. 여기서 3전 전승해야죠. 클리퍼스는. 그리고 샌안토니오까지 4연승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이고 휴스턴 로켓츠와의 만남 굉장히 중요하겠죠. 휴스턴이라는 아주 높은 벽을 만약에 넘을 수 있다면 연승을 충분히 길게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세크라멘토, 골든스테이트로 일정을 마무리하게 되는데 세크라멘토 원정 또 골든스테이트 원정이 쉽진 않죠. 하지만 백투백은 아니라는 점. 그래서 클리퍼스가 지금 남아있는 14경기에서 9승 5패, 10승 4패, 나아가서 11승 3패는 해야 미네소타와 골든스테이트를 동시에 끌어내릴 수 있습니다. 지금 8위이기 때문에 7위로 만족할 수 없죠. 6위로 가서 플레인 토너먼트를 치르지 않아야 돼요. 그럴 거면 훨씬 더 높은 승률이 필요한데 일정이 엄청나게 나쁘지는 않다. 오히려 골든스테이트보다는 더 낫다. 미네소타만큼은 아니지만 워리어스보다는 더 이 일정이 낫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 서부 컨퍼런스 2위부터 8위까지 총 7팀에 대해서 후반기 성적과 일정을 살펴봤습니다. 이 이외에도 세크라멘토도 있고 댈러스 피닉스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직접 플레이오프 직행 티켓을 따낼 수 있는 팀들 위주로 저희가 선별했으니까요.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방은 저희가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밤 한 10시 정도에 여러분과 또 오랜만에 라방 제가 생각하는 또 티어가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들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호흡하시죠. 구독 꽉 눌러주시고요. 여러분 고맙습니다.